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용입니다. 자기 익숙하신 분들인데 제가 뒤에 막 로고까지 붙여가면서 지난번 첫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아시죠? 성수동 서브마린에 왔습니다. 오늘 드디어 칼리스타의 최상위 스트리머, 지금까지는 칼리스타 유일의 스트리머가 되죠. 드림플레이 스트림을 살펴보는 날입니다. 바로 얼마 전에 많이 다녀가셨죠. 시아스 2025 그 코로나도 호텔에서 거기서 첫 선을 보였어요. 이미 듣고 가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로 알고 있는데, 오디오쇼라는 게 이제 거기서 좀 버라이어티하고 집중해서 듣기는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오디오쇼 끝나자마자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칼리스타는 보통 흔히 말하면 도요타와 렉서스의 관계, 그 다음에 현대와 제네시스 관계처럼 메트로놈이 럭셔리 라인업으로 아예 서로 계급을 나눠서 최상위로 만든 라인업이 이제 칼리스타잖아요. 결도 다르고 사운드의 품질의 이 등급도 다릅니다. 그래서 칼리스타는 흔히 말할 때 CD 플레이어의 끝판왕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. 칼리스타만 해도 지금 제품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개가 돼요 벌써. 일단 그 엄청난 위용으로도 딱 보면 이건 칼리스타 외에는 다른 제품하고 이렇게 혼동할 일도 없지만 그 포맷으로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. 첫째, 이 CD 플레이어 라인업이 드림플레이 1, 전부 이름이 드림플레이로 들어갑니다. 꿈의 재생 드림플레이 1, 그 다음에 뭐 20주년으로 만든 2020도 있었고, 그 다음에 X하고 XC가 또 있죠. X는 그냥 트랜스포트고 XC는 이제 DAC부터 볼륨 조절까지 가능한 그런 XC가 있고, 그리고 이제 DAC 라인업이 그 드림플레이 DAC가 따로 있었고, 그리고 이제 스트리머가 처음 나온 거예요. 드림플레이 스트림, 이 제품이죠. 이게 처음에 보면 뭔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뭘까? 칼리스타라는 이름을 보면 이제 짐작은 할 수 있겠는데 DAC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. DAC 디자인도 이렇게 생겼었으니까. 인터페이스를 보면 이 제품에 대한 정체, 그 다음에 품질, 컨셉이 딱 설명이 돼요. 외부 디지털 입력을 못 받게 해놨어요. 디지털 입력이라는 건 인터넷선을 타고 오거나 유일하게 USB-A가 있긴 해요. 그거 외에는 다른 외부 스트리밍 기계나 디지털 출력이 된 기기에서 받는 거를 금지. 컨셉상 칼리스타의 이름에 맞지 않는다 해서 자체적으로 다 스트리밍하고 프로세싱은 다 하고 외부 아날로그 출력을 밸런스 언밸런스로만 둔, 여기까지는 내가 칼리스타의 소리로 마감을 해놨으니 그래 뭐 난 DAC만 다른 걸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AS EBU 출력 하나가 유일하게 있습니다. 그렇게 아주 하이엔드적으로 깔끔하게 이게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소리다, 그렇게 딱 구축을 해놓은 그런 제품입니다. 이 제품 잠깐 볼까요?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죠. 이게 저는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 팬케이크, 피자의 한쪽을 이렇게 잘라놓은 듯한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고, 기본적으로 영화 딱 보면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칼리스타와 딱 위아래로 스택으로 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칼리스타하고도 공유가 되는 이 제품이 굉장히 중요해요. 지난번에 보시거나 이 제품 이미 보고 가신 분들은, 이게 엊그저께 나오신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서브마린에 밖에 없어요. 여기 와서 보시고 구매도 아마 하신 분들도 심지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얘기를 잠깐 꺼내면, 이 제품 고유의 요 아주 잘게 흔들리는 이런 서스펜션, 이 사일런트 베이스라는 게 있잖아요. 이게 거의 전용처럼 돼 있어요. 그리고 자사 설명에 보면은 그 카트리라는 트라이포트로 된 그런 거를 이제 베이스로 선택할 수도 있는 옵션이 있고요. 하여튼 제일 보편적인 이 제품의 어떤 부속 같은, 원래부터 하나의 몸체 같은, 그게 바로 이런 사일런트 베이스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타이틀처럼 스트리머거든요. 네트워크 플레이어.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과 그 다음에 DA 컨버터, 최상급의 DA 컨버터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룬 레디 인증을 받았고, 저희가 아는 고해상도 음원 플레이 앱을, 인앱을 모두 갖추고 있죠. 뭐 타이달, 코브즈, 그다음에 스포티파이도 요새 고해상도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스포티파이의 프리미엄 등급 음질도 감상할 수 있고, 그리고 일반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지원하는 건 다 지원하고 있어요. 뭐 UPnP, DLNA 같은 외부 기기하고 무선 연결 같은 거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. 저희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쓸 때 기본 사양으로 쓰는 유무선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다 연결해 쓸 수 있고, 단지 칼리스타 등급의 음질을 제공한다는 게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. 다만 앞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플레이어하고는 디자인이나 구성 포맷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. 칼리스타의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새로운 포맷이나 뭔가 이게 컨셉이 다른 이런 게 아니라 칼리스타 스타일의 스트리밍,
그걸 구현한 제품이라는 게 이 제품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들어보실 텐데 간단히 말하면 저희가 아는 CD 플레이어의 최고봉 그리고 가장 끝판왕까지 CD를 재생하는 그런 제품인 칼리스타의 골격을 그대로 스트리머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만 이 CD를 플레이했던 그런 회전 메커니즘을 스트리밍으로 들어오는 이쪽으로 재구성한, 그리고 CD와는 좀 다른, CD 소리하고 스트리밍 소리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운드를 칼리스타의 골격을 입히고 그걸 가장 아날로그적으로 구현한, 그래서 스트리밍 버전 칼리스타 CD 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그 소리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들어보시죠.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.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.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. 영원할 줄 알았던 25, 21. 이 제품이 켜졌는지 안 켜져 있는지는 앞에 요 가까이 가서 봐야 되는 요만한 점이 있어요. 이게 지금 ON이 됐으니까 이게 블루 LED가 들어와 있고, 이게 신호가 인터넷 신호나 이런 게 안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깜빡거린단 말이에요. 그걸로 판별하는 거 외에는 아무 표정 없어요. 여기서 근데 엄청난 소리들이 들립니다. 그 다시 얘기지만 칼리스타의 소리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, 제품의 사이즈만큼이나 대단히 안정적인데 그런 안정감과 그림 사이에 면면이 흐르는 아주 매끄러운 느낌, 필립스 메커니즘입니다. 지금은 사라진, 이미 제조도 하지 않는 필립스의 그 CDM 메커니즘 있죠, 픽업 메커니즘. 그 소리를 그대로 옮겨놨어요. 이게 좀 신기하죠.
회전을 하는 피지컬 음반을 돌리는 메커니즘을 인터넷 선이 들어온 그 SFP 같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어떻게든 진동을 찾아내려고 하잖아요. 인터넷 선을 타고 오는 것도 진동이 있어요. CD만큼은 아니지만 그 진동을 얼만큼 없애느냐가 그게 하이엔드의 등급이 됩니다. 이 제품이 그래요. 소리 자체를 들어보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. 그냥 아날로그 소리에 가깝습니다. 그렇게 하되 이쁘게 소리를 내는 그런 쪽에만 집중한 게 아니고 칼리스타의 골격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떨 때는 묵직한 다이나믹이 저 끝까지 터져주고 공간 표현이 아주 구체적이에요. 드림플레이 스트림에 대한 이 제품의 정체는 뭐냐라고 할 때 세 가지 지표 중에 하나예요. 아주 아날로그적인 그런 소릿결, 그 다음에 칼리스타의 골격,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해상력이에요. 음원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다 눈앞에 펼쳐주는 능력. 제품의 가격하고 이렇게 연관짓지 않더라도 그 음원을 알고 있는, 오래전부터 그 음원을 들어온 분들이 들었을 때 가장 그 음원에 가까운 소리 중에 하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저희 처음에 들었던 그 윈튼 마살리스 밴드의 You and Me라는 곡 있잖아요. 이제 3년 좀 된 그런 최근 녹음인데 지금 왼쪽에서 이제 슬랩을 치면서 시작하고 그러고서 악기들이 하나씩 늘어나잖아요. 좌우 거리가 굉장히 넓은 녹음인데 이 드림플레이 스트림의 어떤 매력이자 이 제품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소리결은 아날로그처럼 매끄럽고 듣기 좋은 결이 좋은 터치로 가다가 공간 정보가 나타날 때는 낱낱이 다 들여다 보이게 하는 이게 참 드라마틱한 순간이에요. 윈튼 마살리스의 이 You and Me는 주로 이 깔끔한 음상들하고 쫙 가라앉은 그런 배경 묘사나 이런 거를 얼만큼 표현하느냐 이거를 듣는 곡인데 이 곡에서 스테이징이 좀 더 많이 느껴졌어요. 거기서 더 정보가 나오기는 그런 기기들은 많지 않았거든요. 역설적인 얘기인데 해상력이 앞으로 나서는 그런 사운드 속에 살짝 묻혀 있었던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반대로 아날로그적인 소리를 재현하는 그런 스트리머에서 공간이 좀 더 잘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드림플레이 스트림이 좀 보여준 그런 곡이었어요.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. 그런가 하면 분명히 이렇게 들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던 곡 중에서 호르디 사발이 지휘하는 두 대 바이올린이 협주곡 이렇게 편곡이 돼 있지만 원래는 비발디의 화성의 영감에 있는 류영 번호 587번 이 곡 1악장을 들어보면 이게 좀 거칠죠. 바로크 악기들이고 짠 짠 이렇게 크레센도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음끝이 좀 거친 곡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음끝이 얼마나 연마됐나를 듣는 곡이 아니라 그 거친 부분이 어디까지 들리느냐, 리얼하게 들리냐 이걸 듣는 곡인데 드림플레이 스트림으로 들으니까 LP로 들으면 이런 소리가 나겠구나라는 그런 상황을 바로 떠올려 줍니다. 바이올린의 현이 짧게 끊어지는 그 장면이 그대로 눈앞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. 그게 UM에서 느껴졌던 공간감하고 결합이 된 해상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대략 연상이 되실 거예요. 바이올린 악기 자체도 그렇지만 이 곡의 녹음이 왜곡이 끝에 조금만 있으면 바로크 현악기의 떨림이 끝까지 정확하게 떨려주지 않으면 좀 신경질적으로 들리는 그런 곡이거든요. 근데 요만큼이 아니라 하나도 신경질적이지 않게 들린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. 이 곡에 LP를 하나 구해서 들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이 곡에서 많이 발견된 부분은 뭐냐면 이 곡을 자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바속 컨티뉴어 있죠. 베이스 악기들의 소리가 바이올린이 딱딱딱 끊어갈 때 둥 아마 8마리쯤 되겠죠. 끊어지는 베이스가 그 그라데이션이 구체적으로 10에서 시작해서 0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다 들린다는 거. 요 다음에 들었던 그 보컬까지를 포함해서 오늘 여기서 드림플레이 스트림으로 들어본 곡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그럴 부분이 아니나 싶습니다. 이 드림플레이 스트림이 다시 얘기했지만 매끄럽게 아날로그적인 곡면을 그려가다가 갑자기 저음이 나타나는 순간 있잖아요. 땅 하고 쳐주는 그런 아주 호쾌한 다이나믹도 터지지만 베이스의 연주에 구간을 아주 촘촘하게 내주는 이게 사실 디지털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. 곡면으로 연결이 돼야만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지금 이 곡에서 화성의 영감, 두 대의 바이올린 협주곡 여기서 아주 잘 들려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김유나의 보컬 같이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그런 곡인데 보이스 녹음 순간은 아주 훌륭하게 돼 있는 그런 우리 가요 녹음이잖아요. 이 곡을 들어보면 우리가 아는 스트리밍이나 DAC, 기타 이런 디지털 기기에서 들었던 소리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. 고해상도의 고급 디지털 플레이어,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이 곡을 들으면 일단은 선명합니다. 그리고 음상도 아주 잘 잡히고 김유나의 얼굴 모습이 저 뒤에 그 건반 악기가 앞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 뒤쪽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스테이징적인 드라마틱함이 있는 그런 시작인데 외곽선이 예리하게 자르지 않고 뒤로 동그란 실제 사람의 입체적인 얼굴 모습을 그리면서 생기는 그런 외곽선 이게 아날로그적인 거예요. 이게 선명하게 선명한데 뭔가 이 사진을 스크랩하려고 잘라놓은 그런 예리한 외곽선이 아니고
코사나 이렇게 살짝 뒤로 연마시키는 입체적인 그 외곽선, 실제 느낌에 가까운, 어딘가 다른데 이게 어디가 다른 거지라는, 들으면서 느껴지는, 그래서 관찰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아는, 사실 이거보다 가격이 더 비싼 그런 스트리머에서와 다른 점입니다. 참고로 이 드림플레이 스트림 가격이 이래요. 이 본체 가격, 요 위에 거, 요 부분만 3,000 초반, 그 다음에 부속이라고 해야 되는, 같이 원래 있어야 되는 요 사일런스 베이스가 약 1,000만 원 초반, 그래서 합치면 4천만 원대 한 초중반이 되는 가격인데, 근데 뭐 미리 알려드리면 실제 구매 가격은 이 사일런스 베이스 가격만큼이 아마 빠질 거예요. 그보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. 나중에 서버넷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. 그 가격대 플레이어를 지금 들은 품질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. 이게 보면서 제 저쪽에 보면 이 화면에는 안 나타나지만 칼리스타 그 원 CDP가 저쪽에 있어요. 그래서 저걸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올려놓으면 되거든요. 사실 그렇게 쓰라고 만든 제품입니다. 안 그러면 얘가 이 디자인이 나왔을, 뭐 굳이 나올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. 하나는 디지털로 CD를 듣고 하나는 랜선을 꽂거나 해서 그대로 스트리밍을 해서 듣는 그런 두 개의 레이어로 만든 완벽한 플레이어, 막 그렇게 디자인이 된 그런 스트리밍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트워크 플레이어 시기적으로 보면 한 10년 전부터 뭔가 새로 나올 때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. 제조사들도 먼저 다른 A사의 제품보다 다른 B, 나는 그거보다 가격은 좀 낮지만 성능은 별로 다르지 않은 싸게 만든 유사 성능의 제품 C,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왔단 말이에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해상도 경쟁, 그 다음에 이제 바디를 여러 개 나누는 이런 좀 규모의 경쟁, 그리고 뭐 이제 물론 디지털은 거기에 샘플링 레이트부터 이런 프로세싱을 하는, 또 DSP를 구사하는 그런 회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경쟁이었는데, 지금 칼리스타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떨 땐 그게 무모하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, 소리가 일단은 원래 소리가 들려야 된다, 이런 거를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. 몇 초 안에 바로 알려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디지털은 어떤 회로나 전기 전자 쪽에서 파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제품도 물론 그렇게 만든 제품이에요. 근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되고, 원래 CD에서 발언했던 진동 메커니즘과 기타 기계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완성해야 되는, 스트리머도 역시 그렇게 제작을 했을 때 완벽하다, 이런 거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결국 음악이라는 게 뭉뚱그려서 아날로그적이라고 했는데, 제가 오늘 말한 아날로그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음원의 원본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원래 이렇게 녹음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비틀리고 저렇게 비틀리고 또 디지털화 시켜서 아주 고급으로 끌어올렸어도 원본하고 똑같아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원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무한 접근을 하지만 접근이 되지 않는 그런 접근이 있다고 했을 때, 칼리스타는 그걸 아주 명쾌하게 그냥 한 번에 부쩍 다가선 그런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. 기억하십시오. 칼리스타 드림플레이 스트림 와서 많이 들어보시고요. 지금 이 제품을 볼 수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서브마린밖에 없어요. 자, 오늘은 그래서 서브마린에서 칼리스타 드림플레이 스트림을 같이 살펴보고 돌아봤습니다. 또 그게 문제인데,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다른 소리들이 귀에가 안 들어올 때가 있는 제품이 가끔 있어요. 근데 이 제품이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여하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